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1강 빠른 시작에 대한 내용은 잘 들으셨습니까?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1강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첫 번째 수업 먼저 수강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메일 사용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아웃룩에 대한 레이아웃 개요, 다시 말해 아웃룩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에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텍스트가 쭉 기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텍스트가 바로 폴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부 폴더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새 폴더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시면 정크 메일, 말 그대로 스팸 메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SNS 메일, 그리고 보낸 편지함, 이러한 다양한 폴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확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은 받은 편지함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메시지 목록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받은 편지함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메시지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메시지 창이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항목을 읽기 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창 공간을 통해서 전자 메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리본 메뉴라고 하는 화면 구성이 있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 버전의 경우 기존 아웃룩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메뉴가 많이 간소화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기능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묶어놓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기존 기능이 사라진 건 아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추가 명령이란 버튼이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기존에 숨겨져 있던 메뉴까지 함께 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메뉴 자체가 이렇게 다 명령어가 써 있었어요. 삭제, 보관, 뭐 취소,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또는 해당하는 아이콘으로 직관적으로 어떠한 명령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뉴를 선택했을 때 그 메뉴가 쭉 펼쳐지는 형태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는 화면 구성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리본 메뉴에 대해서 확장을 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 끝에 보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리본 자동 숨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본에 대한 부분이 숨겨져서 표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 표시가
그러니까 탭 표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홈, 보기, 보내기, 받기, 보기, 도움말 같은 이러한 메뉴 명령어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탭 및 명령 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탭과 명령어가 리본 메뉴의 구성 요소가 함께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본 메뉴는 아니고 백스테이지 보기라고 해서 메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펼쳐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에 이렇게 펼쳐지는 구성의 화면 보기가 백스테이지 보기 파일 탭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전자 메일에 대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 중 보기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 메일, 메시지에 대한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상단 메뉴 보기를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왼쪽에 보기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기에 대한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보기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어떠한 창의 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폴더 창과 읽기 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창,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폴더에 대한 리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폴더 창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소화를 해서 간단하게만 표시하게끔 그래서 확장 메뉴를 띄워서 폴더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바깥쪽을 클릭했을 때는 다시 폴더 창이 숨겨지는 형태대로 폴더 창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 보기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기본 상태로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기창. 일기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메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에 대해서 일기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일기창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데 아래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표시 안함을 선택하게 되면 메시지를 더블 클릭했을 때 별도의 팝업 창으로 뜨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메일 텍스트, 전자메일의 내용을 보다 보면요.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 메일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작게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룩에서는 전자메일 크기에 대한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나 이미지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대, 축소, 막대를 조정함으로써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화면에 대한 보기 메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끌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크기가 작게 조정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텍스트의 크기가 확대가 되어서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확대 축소, 프로테이지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전자메일 옵션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정, 고급 설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폴더에 대한 구성 작업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받은 편지함이라는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폴더를 만들거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삭제, 정리하는 등의 폴더와 관련된 구성 작업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실질적으로 메시지,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대한 추가 옵션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메시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신 전대과 같은 다양한 메시지들에 대한 옵션, 메뉴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번역 같은 실질적인 메시지와 관련된 전자메일 명령을 보겠다라고 하면 읽기 창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메시지에 대한 본문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읽기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번역이라든가 소스 보기 또는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검색 작업 등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도움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말과 검색 기능이 기본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웃룩 프로그램에 대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자메일을 작성하고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전자메일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새 전자메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 창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해당하는 연락처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도메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아이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받는 사람의 아이디 주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IT다. 그러면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고 골뱅이를 붙이는 거예요. 골뱅이를 통해서 아이디와 도메인 주소를 구분하는 거고요. 뒤에다가는 받는 사람에 대한 도메인 주소 네이버닷컴. 그래서 보통 이 뒤에 있는 정보는 뭐 회사명, 학교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정보, 계정 정보를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도메인 주소를 풀로 입력해야지 되고요. 연락처의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필수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목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제목은 꼭 필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본문에다가 제가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테스트 메일 발송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보내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지정하지 않고 제목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보내면 뭐 제목 없음 이렇게 올 거고, 보내지 않음에서 제목 내용을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대로 보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발송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응답 속도가 좀 느린데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말 해당하는 메일이 도착했는지 한번 직접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모니터 화면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줄여 볼게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메일을 쓰기 때문에 카카오 메일 계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아웃룩을 통해서 발송한 메일이 이렇게 전송이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답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메일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메일 정보를 입력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메일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자, 어쨌든 다시 아웃룩으로 가게 되면 해당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를 받았고, 이 상태에서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회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답장하는 의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네이버 메일이나 카카오 메일에 들어가게 되면 답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웃룩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게 아웃룩이란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멘트 같은 게 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능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회신은 우리가 일명 답장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동하셔서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신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메뉴 보이시죠?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회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취소를 좀 하고 여기 메시지 본문창에서도 첫 번째에 있는 회신 버튼 눌러도 회신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전자메일 메시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회신 버튼 눌러서도 회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외부 컨텐츠 다운로드 하겠느냐 뭐 뜨는데요. 그냥 얘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는 이제 그 본문 메일 정보가 이제 써 있는 거고요. 위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답장하는 제목 앞에 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메일에서는요, 이 답장에 대해서 제목을 바꾸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제목을 계속 바꾸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당하는 메일을 추적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보낸 메일에 대한 제목은 바꾸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맞게 했든 틀리게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상대방 둘 다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는 거니까 답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보낸 메시지에 또 답장을 하겠죠. 그럼 아리가 계속 쌓이겠죠. 계속 쌓여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10번, 20번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알리로 답장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파악할 때 좀 용이하실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회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보낸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신인 거고요.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전달은 뭐냐면 제3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래처 직원한테 아까와 같은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낸 거죠.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재전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는 전달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메뉴가 전체 회신이고 세 번째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얘가 전달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W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시지 내용을 기입을 하실 때 여기다가 이제 전달할 코멘트 내용을 함께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님 해당하는 메일 거래처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메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시지 전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기능은 뭐냐면 바로 전자메일 서명 만들기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요. 뭐를 하죠?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뭐 연락처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러한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자 메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메일 본문 하단에다가 여러분들의 서명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직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강조를 하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전자메일 서명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새 전자메일을 눌러주시고 서명에서 서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있는 플러스 새 전자메일 항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네, 상단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하면 서명이 있고 여기서 서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전자메일 서명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 서명의 이름을 우리가 뭐 기본 서명 이렇게 한번 이름을 입력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다 이제 서명에 대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선택해서 명함에 대한 부분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지 첨부를 통해서 이미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입력을 했어요. 원래는 뭐 주소나 전화번호 다 적어야 되는데 이건 보통 회사마다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찌됐든 뭐 필요하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서명 템플릿 가족이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뭐 새 전자메일 메시지를 발송할 때 이렇게 해당하는 서명에 대해서 사용할지 회신 및 전달할 때 서명이 있게끔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서명이 들어갔을 때 기본 서명 누르면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서명의 내용이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첨부 파일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파일 첨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새 전자메일을 선택을 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전자메일을 작성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답장을 할 때 또는 회신이나 전달을 할 때 첨부 파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메일 작성 창을 띄우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홈에 있는 파일 첨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보자면 새 전자메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에 삽입이 있어요. 들어가면 파일 첨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최근 항목, 최근에 여러분들이 편집한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웹 위치 찾아보기가 있어요. 웹 위치 찾아보기. 그래서 이건 어떤 기능이냐? 자, 말 그대로 원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겠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첨부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EPC 찾아보기를 하게 되면 파일 삽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장하거나 작업한 목록 중에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원드라이브 또는 회사라고 하면 쉐어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그룹에서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EPC 찾아보기를 통해서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항목이나 명함, 일정 서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삽입을 보시면 여기 서명도 있고 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있죠.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삽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타 아웃룩 항목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삽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 아무 파일이나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전자메일 메시지로 첨부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전자메일 사용 첫 번째 수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